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번개탄 TV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 갖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취미부자 에스더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몽국경주님, 네, 정승아님, 은숙님 오셨습니다. 네, 지금은 클래식 클래스 네, 시간입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오프닝으로 좀 재밌는 클래식 우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솝 우화가 아닌 클래식 우화인데요. 그냥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웃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깜깜한 밤중에 토끼하고 뱀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깜깜하니까 서로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뱀이 먼저 토끼를 이렇게 만져봅니다. 너는 보들보들하고 굉장히 따뜻해. 그리고 귀가 엄청 크네. 너 토끼구나.라고 했습니다. 이제 토끼가 뱀을 만져보면서 말합니다. 너는 굉장히 차갑고 너무 징그러워. 그런데 그리고 너무 날카로운 혀도 가졌어. 근데 너 귀가 없어. 너 지휘자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지 아니면 네, 굉장히 반박을 하실지 제가 궁금한데 오늘 지휘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라입치히 멘델스존 음악대학의 지휘과 졸업했고요. 독일 와이마르 리스트 음악대학의 지휘과, 그리고 현재는 대전 시립합창단 전임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구촌교회 주은혜 찬양대 지휘자, 또 페스티벌 앙상블 가우디움의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혁 지휘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같이 외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클래식 그러면 클라스라고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클라스. 클라스. 네. 네, 제가 우화를 하나 얘기했는데 어떻게 좀 공감을 하시는지요? 날카로운 혀와 없는 귀. 네. 네.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서요. 저는 연주자로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휘자 뭐 이제 인문학 강의할 때 네, 지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네. 처음 지휘 공부를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지휘자로서 데뷔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초보 지휘자일 경우에 그런 일이 있긴 하죠. 잘 안 들려요. 거기 가면 너무 네. 떨려요. 그렇구나.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내 손가락 하나에 모든 게 다 음악이 막 흐트러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 연습할 때도 사람 앞에서 연주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주할 때도 또 사람 앞에서 하는 거고, 언제든지 이렇게 지휘자는 그 상대방들에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주목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할 때도 굉장히 네. 좀 조심해서 해야 되고,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네. 저는 독일에서도 오케스트라를 굉장히 많이 했고 한국에서도 이제 청소년교향악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울시립 청소년교향악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오케스트라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휘자들을 거쳤고 또 세계적인 지휘자들도 많이 독일에서 만났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그 포디움에 딱 올라와서 지휘 연습을 시키면 이 지휘자 선생님이 우리를 연습시키는구나 아니면 자기가 연습하는구나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휘자 선생님은 보통 이제 음악회에 가면 뒷모습만 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휘자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대전 시립합창단으로 이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강의를 안 하는데,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얘기가 있는데, 지휘자는 착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음악을 사랑해야 되고,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착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는 머리가 좀 좋아야 돼요. 머리는 당연히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이 따져봐야 돼요. 많이 네. 따져보고 그거를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있을 것도 많고, 그다음에 당연히 성실해야 되고. 네. 그 정도를 제가 지휘를 하려면은 꼭 저조차도
늘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음. 과연 그러고 있는지 체크를 음. 하는 덕목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강조를 해서 가르쳤었습니다. 네. 우리 김정목 님께서 "지휘자뿐 아니고 다 착해야 됩니다."라고 써 주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지휘자 선생님 중에 착한 분 네. 별로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신영균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댓글 남겨 주시고요. 지휘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남겨 주시면 네 제가 꼬치꼬치 네 캐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휘자 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다니까 네 그렇네요. 근데 저는 이제 오케스트라 악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의 약간 이제 기싸움 이런 게 있고 제 악장으로서 그다음에는 이제 지휘자 선생님하고 내가 오케스트라를 약간 보호해야 돼라는 그런 이제 기싸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너무 생소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가요? 기싸움. 네, 기싸움. 그 기싸움이라면 기싸움 네, 기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서로 이렇게 처음 낯섦으로부터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렇게 어쨌든 우리 지휘자 선생님 혹은 또 우리 연주자 선생님들 다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음악 안에서 동료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휘자라는 이 직업은요, 이 음악가는 혼자서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늘 이렇게 조력자가 필요한 음.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좀 순탄하면 좋겠죠. 네. 모두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는 몇 년 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년도 안 된 얘기인데 얼마 전에 오케스트라 이제 악장으로 갔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다음 연습 시작 전에 1시간 일찍 지휘자 마을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악보를 펼쳐 놓고 막 여기저기를 시키는 거예요, 저를. 학생도 아닌데. 그래서 무슨 지휘자 선생님이 어떻게 악장인 나를 이렇게 테스트하듯이 막 이렇게 시켜 보나?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여기는 어떻게 지휘하실 건가요? 여기는 인투인가요?" 막 이러면서 저도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정말 많은 지휘자 선생님이 그렇게 연주를 함께하는 우리 동료라고 생각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그때 상황을 제가 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미리 연주를 시켜보는 게 아니라 인제 같이 음악적으로 다른 것들을 통일해 가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기를 네. 그랬기를. 근데 너무 테스트 받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네. 이 부분 뭐 어떻게 우리 악장이라며 어디만 잘하나 보자 막 이런 듯한 정말 테스트 무슨 나 학생이야?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네. 많기를. 네. 아까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지휘자님 결혼하셨냐고 아까 누가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예리 님? 네. 네? 네. 지휘자님 결혼하셨냐고 물어보셨고 네.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따가 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취미부자 에스더 님께서는 "지휘자님이 머리 아프실 때는 언젠가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사람마다 틀린 것 같은데 머리가 아픈 글쎄요. 머리가 아픈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머리가 항상 아프지 머리가 않을까요? 아픈가요? 네. 네. 지금 이제 현재 대전시립합창단에 계신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첫 번째 연주 영상을 보여주실 건데 첫 네. 번째 영상이 이제 대전시립합창단 연주 영상인 네. 거죠? 네. 지금 오늘 사실은 여기 우리 여근아 선생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와서 실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면은 좋겠다 그랬는데 지휘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연을 하긴 그렇고요. 그래서 연주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많은 연주들이 그동안에 있었는데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팀 연주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연주를 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립합창단, 네. 그다음에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영상이 매주 나가는데 제가 또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네. 유튜브에 있는 것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한 10년 전부터 쭉 해오던 그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저랑 이렇게 계속 같이 놀이터라고 얘기해요. 저는 놀이터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두 팀 영상만 가져왔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제일 자랑하고 싶은 대전시립합창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 소개를 잠깐 해주신다면. 그럴까요? 네. 이 곡은 2018년인가
제가 정기 연주회 우리 합창단하고 정기 연주회에서 연주를 한 건데요. 영광스럽게도 또 이제 정기 연주회를 제가 지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그 정도면 굉장히 큰 연주거든요. 네. 그래서 공들여서 했던 연주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그 Only in Sleep이라는 지금 저 발트 삼국인데 에스토니아인지 리투아니아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트비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 나라 중에 한 나라 사람인데 에셴 발스라는 그 작곡가예요. 77년생이더라고요. 와, 굉장히 네. 젊으신데 그 이미 굉장히 유명해진 작곡가고 그다음에 합창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연주를 많이 하는 그런 그 사람 곡을 연주를 많이 하는 그런 작곡가인데 그분이 작곡하신 Only in Sleep이라는 노래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어떤 소녀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된 다음에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해요.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 자기가 놀았던 그런 장면들, 친구들하고 놀았던 장면들 이런 것들을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회상하면 그 추억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거를 선곡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오늘 방송 섭외를 받고 나서 이렇게 저를 한번 쭉 되돌아봤어요. 보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살았던 것들, 그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과정들, 더 친해지는 과정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쭉 살면서 어려웠을 때 이렇게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천사가 늘 보내줘서 지켜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기억을 한 번씩 쭉 더듬어 보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네. 오늘 첫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한번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곡의 가사는 어느 나라 말인가요? 지금 영어 영어로 하고 있나요? 네. 전혀 못 알아듣겠네요. 이게 공연 음질이 이게 조금 했으면 좋은데 이 홀에 있는 그 마이크로 딱 잡은 거라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잘 잡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 명확성이 조금 떨어지긴 네, 멀리서 잡아서 좀 자세하게 정확한 발음을 듣고 싶으시면 공연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네, 현장에 가야 됩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도 좀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렇게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네. 네, 정말 감미롭네요. 아, 네. 현장에서 봤으면 진짜 소름 끼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 네. 전 지금도 이렇게 들으면서 어, 미래에 제가 저분들을 이제 한 20년이고 30년이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 영상을 보면은 저분들이 또 다 가슴에 남고 추억에 남을 텐데, 우리 단원 선생님들. 그러게요. 예. 네. 아, 참 그때 추억하고 있을 저의 모습을 또 상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좀 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네. 질문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네. 답을 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그러게요. 같은데. 일단 취미부자 에스더님께서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오케스트라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네. 네, 외국 오케스트라나 한국 오케스트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외국 오케스트라와 한국 오케스트라의 차이점이라기보다 이게 이제 우리는 외국 음악이고 맞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외국은 그 본고장 네. 유럽이나 미국을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쪽은 자기네 음악이고 그 차이가 큰 거죠. 뭐 그 기량이나 사실 이런 거는 한국 사람이 더 나은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음악이라는 것 뒤에 이제 언어나 그들의 생활이나 그다음에 심지어 기후나 자연 환경까지도 다 음악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하기, 담아내기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현악기를 하니까 이 악기도 이제 유럽에서 온 거잖아요. 제 악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악기인데 유럽에 가면은 얘가 이제 습도나 뭐 이런 게 더 잘 맞는지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소리가 달라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악기니까 이제 예. 저는 이제 몸에 이렇게 밀착해서 하는 악기니까 아, 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느껴지는데 네, 유럽에 가면 확실히 네, 아. 다릅니다. 아, 고향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는. 그렇네요. 제 네. 악기는 소리를 안 내서. 네, 그러게 침묵. 네, 그리고 또 질문이 고원빈 TV님께서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음악을 저분 사실 감상하세요? 우리 옆집 옆집 사시는 반갑습니다. 분이세요? 네. 와, 주민분이 여기서 오셨네요. 보니까 저희 동네에 있다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정말 재밌어요. 그래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무슨 음악을 감상하시나요? 근데 전 사실 음악을 이거저거 많이 다 듣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건 사실 그 출퇴근하면서
한 시간 정도씩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음. 가는데 네. 그때 이제 많은 음악을 듣는데 주로 이렇게 업무상 들어야 되는 음악들 있죠. 맞아요. 저도요. 오늘 연주할 거. 그걸 많이 듣게 되고 네. 그다음에 CCM 찬양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뭐 트로트도 듣고 힙합도 듣는데 음. 트로트 힙합은 업무상 들을 때가 많고요. 네.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그다음에 이제 팝송이나 옛날 가요들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들어요. 그냥 네. 이것저것 안 가리고 네. 많이 듣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승희님께서 지휘자님 화면으로도 반가워요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아는 분인 것 반갑습니다. 같아요. 네, 네. 저희 권사님. 네. 그리고 우리 카리스님께서는 네. 지휘자는 모든 종류의 악기를 하실 수 있다던데 지휘자님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시나요?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고요. 옛날 작곡가 지휘자들은 음.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요새도 뭐 그런 분들 종종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피아노밖에 못 칩니다. 네. 그래도 악기를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건 아닌데 모든 악기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연주자들보다.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음. 그걸 좀 잘 알기 위해서 사실은 그 친구들 레슨을 종종 따라 들어가서 반주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거기서 많이 배우죠. 그 그리고 악기도 알 수 있고 네. 네, 피아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라입지히에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일부러 작곡과 작곡 발표를 굉장히 많이 지휘를 했어요. 앙상블 팀을 만들어서. 네네. 그래서 악기를 그럼 이제 작곡가들은 어쨌든 간에 정말 잘 안 쓰는 주법까지도 많이 맞아요. 쓰고 절대 안 쓸 너무 주법. 힘든 그런 것들도 많이 쓰고 음. 그래서 그 굉장히 특별한 그런 주법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네, 멋집니다. 그리고 박지영님께서 지휘자 옷이 제비꼬리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저도 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냥 펭귄을 다 남겨주셨어요. 입고 연주를 하니까 저도 입습니다. 네, 지휘자 옷뿐 아니라 연주자들도 남자들은 다 제비꼬리 옷을 입더라고요. 네. 네, 연미복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취미부자 에스더님께서는 지휘자님, 전 악기 연주할 때 박자 감각이 부족한데 박자 감각을 키우기 위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어보셨어요. 취미로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세요. 네. 박자 감각을 키우는 방법. 글쎄요. 저는 이제 지휘를 공부를 할 때 당시 이제 패턴을 이제 익혀야 되잖아요. 지휘 네. 패턴을 3박자 지휘, 4박자 지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익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템포로 지휘를 하는 거를 익혀야 되고 그다음에 그 템포를 계속 같은 템포를 유지하는 거를 또 해야 정말 돼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하긴 했는데 걸어가는 템포하고 네. 걸을 때 하고 다른 박자로 적어봐요. 걷는 걸으면서 네. 걷긴 걸으면서 걷는데 다른 박자. 다른 박자. 아주 그 옛날에 막 이거 삼각형하고 이거 사각형하고 막 이런 거 그런 많이 걸 보면 안 되고요. 그래요?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오히려 서커스에 가까운. 네, 서커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휘를 박자치기를 계속 하면서 말을 해요. 네. 말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이렇게 대사를 치거나 오늘도 우리 연습하는데 요새 어린이 음악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음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제 우리 캐스팅 선생님들은 따로 빠져서 연습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합창단 선생님들만 이제 같이 연습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캐스팅 선생님들이 음악이 반주가 깔리면서 대사를 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제 해 드렸죠. 네.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이제 그렇네요. 공부를 하면서 지휘는 지휘대로 하면서 자유롭게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연습. 맞아요. 지휘자 선생님들 지휘하면서 말씀하세요. 진짜 신기해요. 쉽지 않아요. 네,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연주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데 지휘자 선생님 말씀을 하고 계셔. 네,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같은 박자로 유지를 하는 거는 우선 메트로놈이 많이 당연히 도움이 맞아요.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메트로놈을 소리를 끄시고 그 불빛으로 혹은 이렇게 움직이는 시각 그것만 놓고선 하시면서 자꾸 딴짓을 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박자 그렇구나. 감각이 좀 네. 유지가 돼요. 템포가 유지가 되는 연습이 되죠.
저도 한 가지 팁을 연주자로서 알려드리면 저는 악보를 펼쳐놓고 4분의 4 박자면 무조건 1번 손가락은 1번 박자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치면서 악보를 눈으로 읽어요. 3박자면 그냥 1, 2, 3 이렇게 어차피 우리는 이게 1번 손가락이니까 그래서 악보를 항상 이렇게 박자를 치면서 1, 2, 3, 4 네, 그래서 악보를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왼손으로 박자를 치면 이게 청음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왜냐면 막 이렇게 음정 너무 빨리 막 지나가는데 어쨌든 내가 두 번째 손가락 짚은 거는 두 번째 박자에 들어가면 되니까 네, 이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질문, 오늘 질문 정말 많네요. 카리스님께서는 예전에 남자의 자격을 받는데 거기처럼 솔로는 오디션으로 뽑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지금 우리 합창단 선생님 지금 좀 전에도 솔리스트 우리 김슬기 선생님이라는 분이세요. 네. 소프라노 선생님이신데 그 보통 이제 이렇게 저희 합창단에서 같은 경우는 소리를 다 아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디션은 안 하고 그냥 제가 부탁을 드리죠. 선생님 이번 연주 때 뭐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무슨 프로젝트가 새로 생기면은 다 오디션으로 뽑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네. 데서는 다 뽑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저보다 이제 더 높으신 지휘자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감독님 계시는데 독일 분이신데 윈프리드 톨이라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무조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신입 단원을 오디션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서류는 보지도 않으세요. 네, 그렇죠. 사실 그냥 네, 노래 바로 필요 없어요. 노래 들으시고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연주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선생님께서 이제는 한국의 많은 연주자들을 모르시니까 외국분이시라 그러면은 이제 그걸 들어보시고선 와서 한번 해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와서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막 학력 따지고 지역 따지고 이러는데 뭐 사실 외국은 전혀 상관없어요. 네, 악기 네. 들어봐 해봐 이러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한님께서 오 동혁 쌤 이러고 아는 척 해주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현대곡은 듣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은데 곡을 감상할 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용을. 미리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따가 구스타프 말러라는 작곡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말러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혁명적인 작곡가였어요. 근데 아이고 이게 문제를 유출해 버렸네. 아니 그게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하셨으면 됐는데. 딴 걸로 하면 되죠. 네, 딴 네. 걸로 바꾸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아니, 문제는 방송 사고를 내다니. 네, 그냥 죄송- 지나가시면 되는데. 네, 문제를 바꾸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문제를 네. 바꾸고 답은 냅두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네. 말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구스타프 말러의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네네. 말씀 마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작곡가였고 그래서 늘 그렇듯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이렇게 탁 갈리죠. 네. 그래서 찬반이 확실하게 갈리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음악을 일반 청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던 사람이어서 1번 교향곡부터 4번 교향곡까지는 네. 이 설명서가 있어요. 곡 설명서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쓴 게 지금도 말러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네. 네. 말러 듣기 싫은 작곡가시래요. 말러에 한번 빠지시면요, 진짜 하루 왼종일 말러만 들으셔야 됩니다. 네, 말러. 네. 네, 말러의 교향곡을 한번 같이 나중에 한번 네. 네, 들으러 같이 가세요. 네, 저랑 같이 말러의 세상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어디 두 번째 연주를 좀 들어볼까요? 두 번째 네, 그러시죠. 네. 곡은 어떤 연주를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곡은 우리 대전실합창단 걸 들었으니까 지금 이제 또 다른 팀 거를 들으실 텐데 네. 페스티벌 앙상블 가우디움이라는 팀인데요. 여기는 사실 프로 연주자들이 아니에요. 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데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네? 오케스트라의 위치. 저희 지역.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네. 네, 서울에서. 우리 은숙님께서 말러가 뭐예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작곡가입니다. 네, 작곡가 이름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팀은 사실 올해 작년이죠. 작년 한글날에 저희가 10주년 창단 10주년 기념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팀인데 그 1년에 2번 연주를 하는 팀이고 그다음에
예, 우리 이제 전부 다 음악 전공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음. 다들 아마추어 연주자들이고 연주 한 번 할 때 보통 90명 이상은 늘 연주를 하는 것 아, 같아요. 오케스트라요? 정말 완전 풀 편성이네요. 예, 이야, 근데 네. 이분들이 전부 다 음. 음악이 좋아서 그냥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취미부자 에스더님도 거기 가셔서 같이 함께 연주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이렇게 풀 편성으로 연주하는 기회는 정말 전공자들도 많이 없는 기회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운영에는 전혀 음. 관여는 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심지어 곡 선정도 자기들이 해요. 네. 그럼 들어갈 때 오디션 보나요? 없을걸요? 그러면 아무나 그냥 바이올린 해역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오시면 되는데 버티기가 아, 힘드실 거예요. 버티기가. 네, 네. 그렇겠네요.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저희가 심지어 곡도 그분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다들 그게 재밌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곡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와, 그래서- 그럼 일단 영상을 좀 네, 볼까요? 그러시죠. 어떤 네. 단체인지? 네. 지금 하는 곡은 몇 년 전에 한 건데 지금 몇 년 전에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프로코피에프라는 작곡가가 작곡을 한 로미오와 줄리엣 원래는 발레곡 3막짜리인데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부분만 그 결투 장면입니다. 네, 멋있겠네요. 보겠습니다. 관악기 하시는 분들도 다 아마추어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간혹 가다가 이제 특이한 악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콘트라파봇이나 그다음에 예전엔 투바도 있었는데 투바가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분들도 다 취미 네. 하시는 분이세요? 그 심지어 우리 투바 예전에 하셨던 분은 삼성 전자. 네. 전자인가? 삼성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삼성전자. 네. 네. 거기 임원이셨어요. 근데 연세도 많으시고 네. 근데 이제 삼성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중에 제일 잘하는 오케스트라. 그 창단 때 제가 했어요. 그래서 지휘를. 5년 동안 네. 하고 아까랑 완전 다른 모습이시라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네, 합창단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오케스트라는 악기도 막 여러 개고 하니까 더 사인 줄 게 많아서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지휘가 좀 합창 할 때도 지휘가 좀 커가지고 좀 불편하기도 한데 이제 오히려 노래할 때는 지휘가 크게 좀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곡은 아까 합창곡이지만 굉장히 잔잔한 곡이었었고, 네, 이거는 이제 프로코프 되게 역동적인, 게다가 발레 음악이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곡인데. 네, 벌써 바이올린이 음정이 좀 높고 관악기 화성도 불편하고 그래서
아마추어가 정확한 음정으로 맞히기는 좀 쉽지 네.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혼들 음정을 좀 듣고 저는 '취미?'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 한 곡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연습을 해요. 음. 매주 토요일 날 3시간씩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2번 연주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한 4-5개월 정도 연습을 해서 연주를 하고 그다음에 한 달 쉬고 그다음 음. 또 4-5개월 연습하고 한 달 쉬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한 곡을 그러면 4-5개월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을 그렇죠. 4-5개월 한 프로그램 하는 거죠. 협연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협연은 거의 못 해요. 음. 진짜 협연을 해본 지가 지금 한 4년 이상 된 것 음. 같은 4-5년 된 것 같은데 왜냐면 저분들이 다 자기가 연주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쵸. 본인이 연주를 네, 하고 싶어서 맞아요. 모인 팀들이라 협주곡을 그다음에 이제 곡을 또 우리 단원들이 트럼본도 다 있고 하다 보니까 다 나오는 곡들을 하다 그러네요. 보니까 네. 항상 큰 곡들이 큰 선곡이 곡 되더라고요. 대곡을 네. 그래서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는 지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클라리넷도 저기 쉬운 부분이 아닌데. 저 클라리넷 하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중학교 선생님. 이야. 그리고 저 팀은 그 열정들이 대단한 게 포스터도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네. 곡에 어울리는 거. 이야. 네. 반성이 되네요, 저는. 아니. 너무 열심히 네. 와, 저렇게 어려운 곡을 네. 취미부자님께서 카리스마 있게 보이세요. 라고 김연아 님께서 와 멋집니다. 김연아 제 동생입니다. 아, 정말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빠 멋지다고 남겨주신 거예요. 네, 아까 이하영 님도 늦게 오셨다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데 굉장히 잘하네요. 근데 이제 합창 지휘하고 아까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휘를 하게 된 계기는 뭐 혹시 있으셨나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제가 원래는 성악을 공부를 하러 독일을 갔어요. 그래서 제 음악을 전공하게 된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성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성악가로 활동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늘 집에서 레슨하시고 늘 연주하시고 네. 교회에서 또 솔리스트로 활동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는 자연히 그렇게 이제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정말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는 제가 이제 독일 가곡에 이제 완전히 거의 빠져가지고 정말 열심히 독일 가곡을 거의 다 뭐 그 연가곡들 웬만한 건 다 외우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음악을 하겠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럼 뭘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성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럼 독일로 가라. 독일 일단 가곡 좋아하니까 가라. 한국에 있으면 공부 안 할 것 같으니까 네. 독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네. 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1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입학 시험을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는 음악 이론, 뭐 청음, 피아노 이런 걸 다 시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18살 아주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독일에 혼자 가가지고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하려니까 말도 잘 못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한국 분이신데 제가 맨 처음에 만하임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 분이신데 이제 거기서 지휘 공부를 하시는 분이 음. 계셨어요. 그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성결대학교 계신 교수님이신데 예전에 국립합창단 지휘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 은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분을 찾아갔죠. 그때는 이제 형이죠, 형. 네. 연세는 많으시지만,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이제 가르치 달라고 이제 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악을 공부를 하고 성악 시험을 준비하러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 선생님께서 이론도 가르치고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지휘를 해라. 본인이 지휘를 하시니까 네. 넌 성악보다 지휘가 어울린다. 그러면서 뭐 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데 팔이 기니까 지휘를 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선 그럼 그러냐 그래가지고선 마음이 이제 거기서 지휘 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네. 기울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1년 지나고선 그 다음에 성악과의 시험을 봤는데 덜컥 입학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이제 라입치히라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마나임에서 굉장히 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990년에 7월달에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네. 근데 9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통일됐죠. 통일이 됐죠. 네. 그게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독 갈라져 있을 때 제가 가가지고 3개월 있다가 통일을. 이야. 전 그러니까 독일 그리고 통일의 서독에서 현장. 동독으로 가신 그렇죠. 거네요. 그래가지고 그해 이제 가자마자 7월 2일 날 갔습니다. 제가 7월 2일 날 갔는데 그해 여름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건이라기보다 큰 이벤트죠. 이탈리아에서 월드컵이 열렸어요. 네. 그거를 또 독일이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독일의 그 진짜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나라가 그쵸. 월드컵을 네, 우승을 맞아요. 하니까 네. 그런 장면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통일도 보게 되고 그리고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거기 라입치히를 갈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험을 그쪽에서 보게 되고 입학이 덜컥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땐 진짜 전부 모든 게 갑자기 이루어졌는데 원래 10월 1일이 개강이거든요. 근데 9월 20 며칠 날 가서 시험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가 아마 결혼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채우는 시험이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시험을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선 가서 봤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개강이 일주일도 안 남았을 때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떨리면서 이제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 때 노래도 하고 이제 이론도 하고 청음도 하고 뭐 이제 그랬겠죠. 여러 가지 과목을 다 봤는데 그 중에 노래했던 것 중에 맨 마지막 곡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볼프의 기베트라는 곡이에요. 그게 네. 기도예요. 기도네요. 기도. 예. 그래서 했는데 이 곡의 가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제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게 사랑을 주시든지 고통을 주시든지 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다 받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특이하게도 그 학교는 그 시험 심사를 전 교수님들이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한 20-30명이 홀에 앉아서 네. 있었어요. 그리고선 저보고 이제 노래가 딱 끝나니까 나가 있으래요. 그래서 딱 나갔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시간이 꽤 걸렸어요. 15분 네. 이상. 그러더니 들어오래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타원으로 둘러 앉으셔가지고 그 가운데 의자가 하나 딱 있는데 거기 앉으래요. 이게 너무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아직 모르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과장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말씀을 이거저거 하시고 이제 피드백을 해주세요. 너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맞아요. 쭉 네. 얘기를 해주세요. 그걸 쭉 얘기를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가 못 알아듣는 게 너무 어려운 그 공식적인 네, 그 맞아요. 언어로 이게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사실 내가 반도 못 알아듣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되게 저랑 똑같아요. 옆에 있던 여자 교수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정말 천사 같은 온화한 미소로 저를 음. 이렇게 보시더니 하나님이 너한테 사랑을 주셨대. 어. 그러시는 거예요. 와, 네. 그거 이제 공동체지. 쉬운 독일어로 하시니까 이제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야. 됐구나. 어. 이제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은 이제 마나임에서 저는 이미 지휘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그 지휘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성악과에 입학이 돼 버리니까 이게 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인제 어쨌든 간에 독일에선 체류를 하려면 학교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일단 학교를 다니자. 그리고 애초에 또 성악을 공부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럼 '성악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제 학교를 다닐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지금은 인제 많이 좋아졌나 보더라고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차를 타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는데 딱 정말 국경선이 있던 자리가 철조망 같은 거는 있었던 것 음.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인제 다 걷어냈으니까 없는데 딱 넘어가면서 하늘부터 색깔이 달라요. 어. 동독 쪽이 좀 더 맑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 어두웠나요? 그러세요? 네. 건물들이 칙칙한 건 아시면서 왜 아는데 네. 그러세요? 아니 왠지 거기 청정 지역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아 그게 음. 왜 그러냐면 독일은 서독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전부 다 천연가스 떼고 음. 그랬는데 동독은 석탄을 뗐어요. 네. 석탄. 맞아. 그래서 건물들이 다 이렇게 시커멓고 막 예. 이랬죠. 네. 그리고 동서독 갈라지고선 몇십 년 동안 거기는 뭐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보면 네. 되니까. 그러니깐 숨도 쉬기 음. 싫은 데다가 건물들도 다 어디 진짜 무슨 폐허 같은 그런 건물들도 맞아요. 많이 있고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댔죠. 그럼 한 학기를 걸어 놓고 한 학기를 있다가 네네네. 와야 되겠다. 안 되면 또 와야 음. 되겠다. 인제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근데 제가요. 그래서 인제 제가 여기 일주일 있다 그러면 학기가 시작인데 음.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는 갑자기 과장 선생님이 저 누구누구 좀 불러오시라고 사무실에. 음.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 그랬더니 "그 기숙사 혹시 남는 거 있어요?" 네. 기숙사. 네. 그래 가지고 집도 해결되고 어. 뭐 이게 빼도 박도 못하고 네.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음. 인제 이사를 와 가지고 그 인제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래서 인제 성악을 인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선 한 학기를 다녔는데 아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휘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게 생각을 해 봐도 제가 성악가로 이렇게 나중에 성악가가 되는 것보다는 지휘자로 되는 게 지휘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그 생활도 그렇고 더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 지휘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인제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선 학교에 지휘과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네. 지휘과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께서 그 "지휘를 인제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지휘를 할 줄 아는 걸 한번 해 보래요. 근데 뭘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성악과 교수님이랑 그 인제 과별로 캠프를 가요. 그래서 가 가지고선 한 10일 정도 학교 별장에 이렇게 시골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10일 동안 성악 전공만 가지고 마스터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그 클래스가 다 네.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수님이 생신이셨어요. 네. 근데 인제 그분이 혹시 멘델스존 교수님이신가요? 여기 멘델스존 교수님 계시잖아요. 라입지히에. 성악과 아.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인제 그분 생일 축하 선물을 우리가 해 드리자 그러면서 인제 노래를 하면서 모차르트의 아베베룬 코르푸스라는 노래를 인제 저희가 중창으로 하면서 제가 반주를 하고 인제 그때 했는데 "그럼 그걸로 그러면은 지휘 테스트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해 보라 그러고선 하래요. 그래서 했더니 이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한 번씩 해 보자." 그러고선 그냥 공짜로 갑자기 공짜로 네. 그러면서 지휘 레슨을 언제 오래요. 그래서 인제 매주 인제 그분한테 레슨을 가게 되고 그래서 성악과 다니면서 지휘과 교수님에게 지휘 레슨을 받으면서 있었죠. 그러고서 한 2번 정도 지났더니 그날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뭘 레슨을 준비를 할지 그러면은 좀 곡을 좀 "뭐가 하고 싶니?"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교 합창단에서 베토벤 미사 솔렘니스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휘가 어려워요. 네,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네.
노래도 어렵고 음. 우리 합창단도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연주를 했던 그 곡인데 그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교수님께서 막 빵 터지셔가지고 막 음. 깔깔깔깔 웃으시더니 네. 그거는 아직 너한테 너무 어려운 것 음. 같고 그러면은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해라. 음. 그래가지고선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당연히 끝까지 다 봐야 되는 줄 알고 끝까지 다 봐가지고선 갔더니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더니 1악장 다 했네. 2악장 한번 해볼래? 그래서 2악장 해보세요. 글로리아하고 또 그다음에 뭐 하고 크레도 하고 뭐 하고 이걸 끝까지 다 봤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열심히 가르치더니 그날로부터 2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학교는 시스템이 지휘과 학생들을 실습을 시키는데 학교 오케스트라를 안 붙여요. 네. 그 학교 학생들이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학생들이 터치를 못하게 하고 교수님이 무조건 하시고 대신 지휘과 학생들은 또 바로 프로 연주하더라고 붙여요. 그래서 근교에 있는 조그만한 시향들을 이제 학교에서 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습을 가는데 저는 아직 성악과 학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거기 가서 오케스트라 지휘할 수 있는 그 태민이 잡혔으니까 가서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럼 뭐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직이라는 현악 사중주 네. 곡 그러니까 챔버 오케스트라 곡을 준비를 해서 하래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제 지휘과 학생들 실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께서 오케스트라 속에 쏙 들어가서 앉으시더니 저보고 이제 해보래요. 네. 마지막 15분을 남겨놨어.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팔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탁 들었어요. 들으니까는 악기를 다 들잖아요. 네. 딱 들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네.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올리지도 못하겠고 내리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안 떨으려고 힘을 꽉 줬죠. 그러다가 겨우겨우 내렸어.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오케스트라는 다 킥킥거리고 그죠. 난리가 네. 나. 기싸움에서 진 거예요. 망했다. 그래 두 번째는 딱 들어서 떨지 말자 네. 일단. 그래 딱 들었더니 또 악기를 들어요. 그러고서 안 떨으려고 힘을 꽉 줬는데 예비박을 못 주겠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딱 들었다가 내렸는데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소리가 안 안 하지. 나네. 네. 그러는데 소리가 뻔 하고 첫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네. 그 짧은 순간에 또 그래서 템포가 어떻게 됐냐면 안 나네. 나네. 뻔뻔 뻔뻔뻔뻔뻔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또 망했다. 정말 근데 훈련이 잘 된 오케스트라네요. 학생들이 끊을 딱 수도 맞춰서. 없고 예. 안 끊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몇 마디 가다가 이건 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구해주러 네. 나오셔가지고 어떤 오케스트라든지 예비박을 정말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은 조금씩 늦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소리가 안 들려도 그냥 너가 원하는 템포대로 가면 오케스트라가 그대로 따라온다. 해봐라. 그래가지고선 했어요. 했더니 되더라고요. 엄청 신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미 망했죠. 선생님이 차에 가 있으래. 그러면서 찾기를 주셨는데 아이고. 진짜 이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이 시간이 진짜 끝도 없이 네. 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3-40분 차를 타고 가야 이제 학교인데 선생님이 이제 나오셔서 운전하고 가시면서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거의 내릴 때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또 레슨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레슨하자 소리를. 그래가지고 정말 소심하게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은 왜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정말 소심하게 선생님 저는 이제 지휘하면 안 될까 봐요. 이제 그랬더니 이 선생님께서 또 대답을 안 하고 내릴 때 되더니 다음 시간에 뭐 하고 싶네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미완성 교향곡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선생님이 봐주시고 다음 학기에 이제 지휘과에 다시 이제 시험을 봐서 네. 이제
재입학을 했죠. 어, 그래서 네. 다시 1학년부터 또 다니게 된 어, 거예요. 네. 정말 기나긴 스토리가 너무 길게 했네요. 네, 기나긴 네. 스토리가 있네요. 네, 아까 석탄 얘기했을 때 몽국 경주님께서 아, 네, 네. 울란바토르 지금 살고 계신데, 네, 거기 석탄 떼는 곳 잘 알죠라고 네 말씀 공감을 해주셨고요. 우리 최재환님이 멋지다 우리 사위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아, 장모님. 네, 그리고 임승기님께서 반갑다고 네 아, 아내척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마요리님께서 좋아하는 곡과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냐고 아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아, 이 사실 이게 제일 좋아하는 곡과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네, 그리고 연주할 때마다 참 다 좋아요. 사실은 다 네,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특별히 좀 선호하는, 좀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작곡가 브람스? 브람스, 네, 네. 또 아무래도 독일 작곡가들 브람스나 뭐 그러면 네, 멘델스존. 그러면 그거를 질문으로 하죠. 작곡가를 맞춰라에 네. 네, 지휘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이거를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네. 좋아하는 작곡가. 네, 아, 좀 이렇게 힌트를 주신다. 지금 말하지 않았나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힌트를 이렇게 또 지금 작곡가. 네, 지금 네, 이미 네. 답을 말했는데 또 힌트를 드려요? 아까 얘기한 작곡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얘기하기로 했던 근데 작곡가. 이 지금 네. 들으신 세 분이 더 들어오셨구나. 네, 정한 책방님께서도 마을 주민이라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림이 아빠입니다. 네. 박지영님은 브람스라고 정답을 써주셨고요. 네. 네, 원래 생각했던 문제를 다른 걸 낼게요. 네, 네. 원래 생각했던 작곡가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사실은 구스타프 말러를 오늘 문제로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다른 작곡가를 네. 하겠습니다. 다른 작곡가. 이거 어떻게 하지?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갔어요.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갔어요. 되게 옛날에 갔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선 우리 동생 남편도 오고 네, 우리 가족방인데요. 가족들이 많이 오네. 가족들이 많이 네. 오네요. 가족방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곡가를 지금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댓글로 이제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이미 이제 박지영님 브람스, 취미부자 에스더님께서 슈베르트, 그다음에 임성기님께서 브람스 여기 남겨주셨는데 독일에 살다가 영국으로 간 작곡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거 어떡하죠? 또 힌트를 주신다면 답이 나와버렸는데. 네, 그래도 힌트를 주셔야죠. 네. 이분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네, 결혼을 안 하셨어요. 네. 네, 우리 결혼을 안 이승희님께서 핸델, 정한 책방님께서 브람스, 결혼을 브람스도 안 했죠. 브람스도 안 했는데 네, 그 취미부자 브람스는 에스더님께서 영국으로 핸델, 기여를 안 했죠. 박정희님께서 핸델 네, 남겨주셨습니다. 핸델이 맞습니다. 네, 이승희님께서 제일 처음에 남겨주셔서 네. 아마 네, 선물이 가게 될 겁니다. 네. 네, 이경수님께서 지휘자가 되신 이야기 너무 재밌게 들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그럼 우리 아까 처음에 정했던 말러의 곡을 한번 들어보고 네. 네, 이야기를 할까요? 이 곡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지금 이번에 들으실 거는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네. 우리 라니네 등불 TV님께서 조지 프레드릭 핸델. 아이고. 네, 와. 풀네임을 그냥 다 네, 적으시네. 저분도 뭐 최고십니다. 선물 하나 더 드리면 안 네, 될까요? 너무 많이 받으신 분 같은데요. 그래요? 네, 선물 또 주세요. 라니네 등불 TV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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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러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4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이에요. 연가곡이 네. 이제 가곡들이 연속해서 있는 걸 묶음 가곡. 네. 근데 이 첫 장면이 네.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결혼식이에요. 음, 근데 내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딴 사람하고 다른 결혼해요. 사람이랑 결혼하는. 네. 그게 첫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마음에 상심을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요. 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에서 괴로워하면서 잠이 들어요. 잠이 들고 그 다음에 잠이 들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봄에 꽃이 피고 이제 새가 막 울어요. 아름답게.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잠에서 깨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꿈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노래의 마지막에는 꽃하고 이제 새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꽃아 피지 마라, 새야 울지 마라 네. 이러고 첫 1번 곡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2번은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네. 나가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이렇게 그 행복했던 그 시절을 추억을 해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아름답고 음. 밝은 그런 분위기의 노래를 쭉 하다가 또 마지막도 역시 저 실망을 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다음에 이제 3번 곡은 네. 이 칼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후벼 파고 들어와요. 네. 이제 아주 강한 어. 금관의 그 아주 강한 연타들이 계속 네. 나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번이 제일 중요한데 슈베르트의 그 완더러 판타지 그다음에 슈베르트가 그 그 방랑자인데요. 피아노 곡이잖아요. 그거에 또 같은 테마를 가지고 가곡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완더러라는 것도 썼는데 이것도 또한 이제 괴로워하면서 먼 길을 떠나는 그 또 좀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생각나기도 하고 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거. 이 노래가 맨 마지막이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사람이 그 마을을 떠나기로 해요. 그래서 마을을 떠나면서 가면서 이렇게 하얀 꽃이 핀 나무들에서 하얀 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꽃눈이 네. 이제 내리는 거죠. 그걸 이제 맞으면서 그 밑에서 잠이 또 들고 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맨 마지막이 그 여기서 이제 떠난다 그러면서 현실에서도 떠나고 꿈에서도 떠나고 이제 이러면서 끝나요. 네. 그럼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장면을 우리가 보고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거죠. 이제 네. 자기가 그런 힘들었던 거를 어쨌든 간에 이제 다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예, 그 노래가 참 그런 모든 장면들이 이렇게 좀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다 잘 표현돼 있고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중에 1번 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번 곡은 Wenn mein Schatz Hochzeit hat인데 이게 샤츠가 보석이거든요. 네. 네, 허니 이제 저 영어를 그렇죠. 예, 의역을 한다면 네. 그래서 내 사랑. 내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식을 할 때 그렇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앙상블 가우디움 팀이 네, 연주를 맞습니다. 한 이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했던 창단 10주년 연주고 아까 오늘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네. 네. 오늘 솔로 하시는 선생님은 유승문 선생님 바리톤 선생님이고 저희 대전시립합창단 베이스 수석 선생님이십니다. 네. 여기는 가사를 다 달아놨네요. 네, 가사가 나오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화면상으로는 단원분들이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네, 많이 젊으시죠. 네. 그래도 다들 사회생활을 20대부터 하는 40대 초반까지. 네, 20대도 계시구나.
악장 선생님도 취미 하시는 분 맞아요? 아, 악장 선생님은 요번에 새로 영입을 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 단원 중에 자기가 잘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현악기를 조금 더 우리가 와서 좀 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네네. 한번 해보자 저 그래가지고 취미인데 저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 정말 악기 그만둬야 돼요. 너무 잘하셔서. 아, 저 정말 슬프네요. 네. 아, 우리 강예빈 조카, 님께서 조카. 아, 네. 조카 반갑습니다. 우리 취미부자 에스더님께서 말러가 사랑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나 봐요. 곡들이 대부분 우울하고 슬픈 듯이라고 하셨는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패한 경우가.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그 부인이 말러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평생 동안 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분이 그 나중에는 결국에는 떠나요. 말러를 떠나요. 네. 그 다음에 작곡이 안 되나요? 아니 그 다음에 작곡을 하고. 그래서 말러가 그리고 늘 이렇게 머릿속에 죽음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살았었어요. 이거 말러 심포니 1번하고 너무 비슷하네요. 지금 이 부분은. 아, 네, 맞습니다. 네. 예, 여기는 똑같이 네, 차용한 똑같이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 거군요. 네, 1번 곡이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와, 되게 정말 슬픈 내용이네요. 제목부터가. 네. 네, 아까 이제 제가 가족 이야기 해주세요 했더니 프로필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명은이 아빠 이렇게 프로필을 네, 얘기하셔서 제가 이거 안 됩니다. 아들들이 섭섭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말러 이야기하고 뭐 가족 이야기하고 또 아까 연결해 주신다고. 뭐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 특별하죠. 제가 지금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이 늦어져 가지고 애들이 어려요. 애기가. 그래서 3학년 1학년 그다음에 막내는 5살. 네, 5살 초등학교 됐고. 3학년 1학년. 네. 그리고 저희 그 말러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알마 쉰들러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알마 말러가 됐는데 이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가 19살 차이가 19살, 나는데 네. 제가 1살 졌습니다. 네. 18살 연하의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이제 집에 가서 또 혼나겠지만 네. 네. 아리따운 여인을. 네. 그리고 저희가 근데 제가 이분한테 굉장히 고마운 게 우리 첫째 아이가 이름이 김명은인데 얘가 이름이 태명이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구원했다. 네, 아빠를 구원했다. 그 말이 맞네요. 네. 우리 아까 우리 장모님도 오시고 그랬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선생연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말러도도 우리 이웃집. 네, 말러도둑이라고. 이혜린님께서 아까 그 곡 내용은 슬픈데 생각보다 생동감 있고 멜로디가 재밌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말러가 또 한 번 빠지면 그 매력이 또 그렇죠. 네. 박지영님께서는 나라를 구하셨다고. 네, 그래서 박수의 의미는 뭘까요? 아주 잘하셨다는 표현이겠죠.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분을 교회에서 만나신 거죠? 사실은 그 학교에 제가 강의를 할 때 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 이제 수원대학교에서 오페라를 가르쳤었는데 네. 예전에.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페라를 가르치고 이제 그 반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친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반주자로 이제 같이 또 있었고 지휘하시는 네, 교회의 네. 반주자로.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이제 결혼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인연인 거죠. 학교에서도 만나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도 만나고,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또 만나는 사이가 네, 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냥 처음에 이제 사진으로만 가족 사진으로만 이렇게 네네. 볼 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너무 실례인가요? 그냥 이렇게 뭐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가족 너무 예쁜 가족 그냥 그렇게 봤어요. 이상하게 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을 예. 제가 좀 철이 없고 그리고 명은이 엄마가 좀 철이 낮고 뭐 그런 거죠. 뭐. 네네. 굉장히 예쁘게 네,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곡도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가우디움의 연주를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영상 봤던 대전 시립 합창단 네, 곡을 하나 또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 곡은 이게 사실은 이게 제가 최애하는 연주예요. 네. 제가 이때까지 연주했던 것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연주고 정말 연주하면서도 좋았고 준비하면서도 좋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핸델의 메시아를 이제 네. 연주를 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컷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그 종곡 네. 맨 마지막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다음에 아멘까지 이어가는 그 두 곡을 준비를 했어요. 뭐 할렐루야를 먼저 들으셔야 되겠죠. 네네. 그럼 할렐루야 영상을 먼저 보면서 또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될 것 같으네요. 확실히 시립 합창단이라 마스크를 다 썼는데도 이게 전달이 잘 되네요. 네, 할렐루야는 영어로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핸델이 독일에 있다가 영국으로 넘어가서 네, 영어로 가사를 다 썼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많이 연주가 되는 그런 곡인데 특별히 이 연주가 특별했던 이유는 있을까요? 우선 저희 대전 시립합창단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저희 음악 감독님이신 빈프리 톨 교수님은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음악대학교의 교수님이셨고요. 지금 이제 정년퇴직하셨고 그분이 우리 합창단을 제가 알기로 거의 16년, 17년, 거의 16년, 17년 요 정도 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정통 독일 합창을 제대로 이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훈련이 너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개개인의 기량도 물론 뛰어나지만 그 연주를 잘 해내려는 그 열정이 진짜 어디보다도 어느 단체보다도 진짜 넘친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런 바로크 곡은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국내 최고라고. 진지한 얘기 하시는데 소양 가든님께서 핸델이 시간을 몰라서 물어볼 때 메시아 저분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 가덕도에서 소양 무지개 동산을 운영하고 계신 지 과장님이라고 계십니다. 핸델이 신앙심이 매우 좋았나 봐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메시아를 작곡을 하고 이거 수익료가 엄청 났었대요. 네, 맞아요. 네.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
진짜 멋있네요. 네. 네. 야, 네. 대전시립합창단이 메시아를 한다면 꼭 보러 가시기를 네. 추천해 드립니다. 네. 핸델 이야기. 네. 네. 핸델 얘기 음. 잠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음. 음악의 어머니죠. 핸델. 네.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아버지는 박. 네. 그렇죠. 그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동아시아에서만 통용되는 네.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유럽에서는 네. 몰라요. 그런 거.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그러네, 얘기해 짧게. 주셔야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아버지 바흐는 라입지히에서 활동을 네. 주로 하셨고, 그다음에 핸델은 그 바로 한 50km밖에 안 떨어진 할레라는 곳에서 네.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핸델은 이제 나중에 영국으로 갔는데 둘이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바흐는 신앙심이 굉장히 깊고 네. 또 자녀도 많이 낳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네. 오로지 거의 교회 음악만 작곡을 그렇죠. 네. 하셨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핸델은 그렇지 않고 이분은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기획자고 사업가였어요. 네. 그래서 메시아는 거의 이제 가실 때 다 돼서 이제 작곡을 하셨고 할레에서 태어나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오페라에 관심이 많았죠. 오페라를 수도 없이 많이 썼어요. 네. 그리고 오페라를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와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거의 파산에 가깝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이분이 신앙심이 그때 조금 돌아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그 기획력을 발휘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다른 형태의 오페라의 다른 형태로서 오라토리오를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근데 오라토리오가 뭐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핸델이 도입을 한 거는 신앙심도 신앙심이지만 사업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공연하고 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거를 다 고아원에다 전에 기부를 했다고 네, 맞아요. 합니다. 네. 네. 그걸 보면 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또 좋다 그러고 또 막 수상 음악 막 이렇게 작곡해가지고 그건 이제 훨씬 젊었을 때 영국에 이제 가게 된 이야기. 그러면 이제 또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청중의 판단에 후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네, 그러시죠. 그래도 아멘으로 끝나야 되겠죠. 네. 네. 그럼 마지막 곡 영상을 대전시립합창단의 메시아 중에 이제 마지막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제가 이게 조금 앞에를 잘라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저 곡 바로 직전 곡 하고 난 다음에 저기 넘어가기 전까지 제가 막 연주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짬이 좀 길어요. 거기가 좀 텀이 좀 길었는데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단원 선생님들 잘 모르세요. 제가 이런 얘기 또 어디 가서 처음 하는 거라. 네.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막 이러면서 왜 빨리 시작 안 하지? 이럴 수 있어요.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 연말에 할렐루야 했잖아요. 네.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했으면 정통 핸델을 연주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휘를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지휘자로 쭉 계속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늘 뭐 거의 코로나 때 쉰 거 말고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지휘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구촌 교회에 이제 와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들도 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특히 지금 지구촌 교회는 우선은 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게 딱 잘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일이 없고 매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 주은혜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살면서도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을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를 못 오셔도 인터넷에 보면은 찾아보시면은 저희 찬양이 있으니까 네. 좀 많이 들어주시고, 우리 깨알 같은 저 PR 하나 해도 됩니까? 네네네, 그럼요. 하셔야죠. 네. 네. 저희 대전시립합창단 연주가 공연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감독님께서 꼭 1년에 한 번은 서울에서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네. 하세요. 그래서 대전시립합창단도 알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서울 관객들도 만나고 싶고, 이게 수도권 관객들도. 근데 이번에 좀 잘 예술의 전당 이 대관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천 아트센터에서 5월달에 네. 연주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또 다 찬양이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바흐의 그 작품들로만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바흐의 모테트와 그다음에 칸타타들 여러 곡들 하게 되는데, 특별한 거는 독일에서 지금 한참 라이징 스타예요. 떠오르는 사람인데 카운터 테너가 와요. 네. 근데 알토를 하는 카운터 테너는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소프라노 파트를 맡아 하는 카운터 테너, 굉장히 네. 높은 카운터 테너인데, 한국에서는 아마 거의 못 들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분 초청해 와서 같이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인천 아트센터 홀도 너무 좋아요. 아까 우리 말러 들으셨잖아요. 그거 연주했던 홀인데 네네. 음향이 정말 국내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 와서 들으시면은 경치도 좋고 바로 바닷가 진짜. 앞에. 네. 날짜는 언젠가요? 정확한 날짜 5월이에요. 5월. 네. 제가 5월. 다시 한번 공지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에요. 5월에 대전시립창단 인천 공연 딱 그거 하나니까. 네네.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누가 아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네. 그렇구나.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봐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가 떨리는 순간입니다. 저 팀은 우리나라의 바로크 음악을 거의 제일 잘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카메라타 안티과 팀이고요. 메시아는 뭐 외워서 하는. 네, 그러게. 솔리스트 선생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대단하신,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바로크 음악에 최적화되어 있는 솔리스트 선생님들인데, 오늘 아쉽게도 솔로곡은 연주를 소개를 못 해드리겠네요. 네네. 합창단 위주로 지금 하고 계시니까요. 네. 저쪽에 오른쪽에 악기는 챈발로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옆에 악기는 뭔가요? 그 앞에는 그 원래 포지티브 오르간이 했죠. 네? 오르간. 오르간. 그럼 저 오르간은 소리가 어디서 나오나요? 지금 근데 저 때는 아쉽게도 네. 전자 오르간으로 했어요. 전자 오르간으로. 네, 포지티브 오르간을 저희가 구비를 못 해가지고. 우리 네. 팔이 길고 멋진 지휘자님. 실제 보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두툼합니다. 네, 그냥 몸집이 다 크시죠? 몸집이 크세요. 취미부자 에스더님께서 카메라타 안티카 서울 아시나 봐요. 네. 라이브로 들으셨나 봐요.
와, 네. 아멘으로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임승기님께서 중간중간 훌륭한 연주와 해설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그 라이브 연주를 가면 진짜 음악 감상을 하지 이게 막 중간중간 설명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설명 해설이 있는 음악회들도 많이 하고 근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 가지 이렇게 부탁 겸 이렇게 팁을 좀 드리자면은 네. 라이브 연주를 꼭 많이 가보세요. 거긴 진짜 연주자들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다 감동으로 들리니까 맞아요. 예. 네. 그 공기가 다른 거는 그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그러니까 되죠. 그리고 네. 그 현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숨죽이면서 막 이렇게 듣잖아요. 같이 맞습니다. 호흡하면서. 네, 그런 그 건 진짜 긴장감과 그 네. 쾌감은 정말 맞습니다. 현장에서만 느낄 현장에서 수 네,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벨라 오우님께서 박수를 막 쳐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이제 마무리를 정말 해야 되는데요. 너무 짧은데 우리 준비했던 질문이 너무 많은데 다 질문을 네, 못하고 지금 끝나버렸어요. 네, 그러게요. 김연아님께서 5월 23일 아트센터 인천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최고십니다. 역시 네. 네네. 아트센터 인천에서 모두 뵙기를 네, 네. 희망. 5월 23일 제가 한국에 있을까? 있을 거야 아마. 있어야 돼요. 한국에 있는 줄 거예요. 네. 네네. 어쨌든 오셔서 네, 다 같이 함께 대전 시립합창단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이 멀지는 않은데 좀 네, 막상 또, 기차 네. 타면은 50분 혹은 뭐 1시간 뭐 2분, 3분 뭐 이렇더라고요. 네네. 기차도 차로 가도 뭐 2시간 정도 갈 수 있고. 네. 네. 대전 시립합창단의 연주를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편도 기대하신대요. 2부 때 또 오시래요. 네, 질문이 많았어가지고 네, 네. 아쉽지만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 앞으로 계획이나 다음 세대 음악가들 아니면 이제 지금 청취하시는 청취자들 분들께 뭔가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다음 세대 음악가들 사실 요새 학생이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다음 세대 음악가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아들들을 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네. 뭐 여러분들에게도 뭐 동의할 테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너무 빨리빨리 전자기기가 너무 많잖아요. 예,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또 네.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인데 그런 것들 말고 좀 오래 남는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연주도 좋고 좋은 책도 좋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과 찾아서 더 친해지고 그다음에 나의 인생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가면은 좋겠고 그다음에 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시기를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와, 네. 저도 참 잘 안 되는데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가온 제가 만든 가온 하나만 소개. 네네. 주님은 쟤도 사랑하신다. 사람들한테 받는 상처를 네. 그다음에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네, 제일 두 무서운 개예요, 말씀이에요. 두 개. 네. 네, 그렇습니다. 제일 무섭죠, 사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가 제일 무서운 일인 거고. 사람한테 받는 상처들이 많잖아요, 살면서. 근데 그럴 때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근데 동생들 때문에 힘들어도 저 동생도 아빠가 쟤도 사랑하고 명아도 사랑하고 명은이도 사랑하는데 너 어떡할 거야? 네, 저도 집에 와서 써먹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이렇게 페스티벌 앙상블 가우디움도 소개해 주셨고 대전 시립 합창단도 소개해 주셨고요. 또 지구촌 교회 주은혜 찬양대회도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세 군데 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그런 곳들인 것 같아서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찾아봐 주시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승희님께서 오늘 멋진 해설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몽국경주님 감사합니다. 고원빈TV님 저도 사랑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또 우리 에스더님께서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들어서 좀 아쉽지만 네 그래도 초반기에 정말 댓글로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온 날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질문들 남겨주셔서 네. 또 지휘자에 대한 궁금증을 또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간증을 또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간증 얘기를 못 들었어요. 간증이 네, 있을까요? 네. 다음에는 그런 얘기 또 나눠주시고요. 네, 네, 그럼 네. 또 앞으로의 또 행보들을 응원하면서 네. 네, 또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